자, 여러분 이제 파트 5의 챕터 2 리스크 관리와 한계 인식 챕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분량이 좀 짧은 편입니다. 애당초 다룰 내용이 책에서는 좀 설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길게 적혀 있긴 한데 핵심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갖다가 같이 보는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차례 섹션 1 환각 현상과 편향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섹션 2 프롬프트 주입과 그리고 프롬프트 그 보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환각 현상과 편향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환각 일명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고 챗GPT가 처음 대중에게 그 출시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초에 한 언론사 기자가 챗GPT한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분명 사실이 아닌 사건을 물어봤지만 챗GPT는 마치 실제처럼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답변을 했죠. 네, 이게 바로 환각 현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향성 바이어스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른 파트에서 봤던 이제 편향은 AI 모델이 작동하는 때 신경망이 작동할 때 필요한 편향이었지만 여기의 편향은 조금 부정적인 편향입니다. 특정 집단 어떤 관점 또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 어떤 경향성을 이런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둘러보면요. 두 가지 문제죠.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델인데 첫 번째 환각, 검증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갖다가 뽑아내면 참 좋은데 이 환각 현상이 검증된 정보 사이사이에 끼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왜곡된 데이터 때문에 자칫 가짜 뉴스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환각의 큰 문제이고요. 편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그룹을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특정 그룹은 불공평하게 나쁘다 또는 부족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해서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들 이걸 이제 편향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 책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고 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를 받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굳이 또 난이도를 어떻게든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할루시네이션을 영어로 쓰시오 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시험 기출에서 영어로 답을 쓰라는 전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경우의 수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간략한 그렇지만 핵심은 다 배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 중 AI의 특정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하여 설명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올바른 거 고르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시작. 자, 한번 볼까요? 1번 편향 바이어스. AI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 이건 할루시네이션이죠. 환각 현상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환각.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는 편향 이야기죠. 바이어스죠.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3번 환각. AI가 맥락에 맞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위험을 말하며 없는 사건이나 문헌을 사실인 양 창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케이. 3번이 답인 것 같네요. 4번은 뭘까요? 편향. 완벽하지 못한 인류의 기술인 AI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오류 상태를 말한다. 이거는 뜬금없는 말이죠. 답은 3번 환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각의 핵심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창조이고 편향의 핵심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고정관념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이미지 생성 AI를 테스트한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나눈 대화이다.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기술적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의견을 고르시오. 자, 풀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현상을 보죠. 성공한 CEO를 그려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1,000장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 결과 98%가 백인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출력되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은 비서나 현장직 근로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편향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정확하게 지적한 의견을 고르는 겁니다. 1번. AI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과물의 편향은 전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교한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걸 우릴 탓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2번. AI 모델의 추론 엔진 내부에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므로 소프트웨어 디버깅이 필요하다. 아니요, 이건 이제 논리적 오류로 발생한다기보다는요, 학습 데이터의 문제예요. 그냥 엄청 수십 년에 걸친 여러 데이터들, 편향적 데이터들이 AI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3번. AI는 학습 시점 이후에 변화된 사회 인식을 알지 못하므로 인터넷 검색 기능을 연동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면 즉시 해결될 문제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그 인터넷 데이터가 편향이 없는 확실한 데이터면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있는 편향도 인터넷 데이터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인터넷을 갖다가 연결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된다? 아니죠.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4번. AI의 학습 데이터 자체가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우세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편향은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에 포함된 인종차별,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통계적 패턴을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편향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정답을 맞추시면 잘하신 겁니다. 자, 다음 프롬프트 주입과 보안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프롬프트 주입, 프롬프트 탈옥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걸 이제 적대적 프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적대적 프롬프트가 입력이 됐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프롬프트도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대적 프롬프트의 종류나 패턴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쓰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시도를 한 것만으로 AI 플랫폼 회사한테 계정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백한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었냐 안 얻느냐, 성공했냐 안 했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돈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썼으면 정지될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챗봇에다가 이거 써가지고 막 그 데이터 추출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호기심에 쓴다라는 말은 안 통해요, 여러분. 늘 그렇지만 언제나 그래왔어요. 호기심에 써봤다라는 말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네,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또 막혀 있기도 해요. AI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답변을 거절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입과 탈옥이 존재하는데 프롬프트 주입과 탈옥을 구분하는 방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 주입은요, 원래의 지시를 갖다가 덮어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놨던 지시, 이전에 입력됐던 거는 무시하고 나의 새로운 명령을 따라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악의적 명령, 조작된 행동을 갖다 시키는 게 프롬프트 주입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챗봇을 갖다가 오염시킬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탈옥, 제일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던 자체 윤리 규정이나 그 답변 규칙을 갖다가 깨게끔 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 규칙을 갖다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명령을 덮어씌우는 주입과 다르게 애당초 존재하는 윤리와 안전 규정을 모두 깨게 시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적대적 프롬프트의 두 개념에 대한 핵심 동작 원리와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텍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연결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핵심 동작 원리, 적대적 프롬프트의 두 개념에 대한 핵심 동작 원리와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핵심 기법. 프롬프트 주입은 특정 배역을 연기하게 시켜 윤리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주된 기법이며, 탈옥은 원래의 지시를 무시하고 챗봇을 엉뚱한 해킹도구를 변제시키는 것이 핵심 정의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틀린 거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1번이 정답입니다. 네, 핵심 기법. 자, 이거 설명이 서로 반대가 됐어요. 탈옥이 특정 배역을 연기하게 시켜서 윤리규정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프롬프트 주입은 원래의 지시를 덮어씌우고 챗봇을 엉뚱한 도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정 배역 연계랑 윤리규정 회피는 탈옥의 설명이고요. 원래 지시 무시와 해킹 도구 변질은 프롬프트 주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두 개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해서 파트 5의 챕터 2 되게 빨리 끝났는데,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이 또 길기 때문에 잠깐 이제 좀 편하게 쉬었다가 이제 파트 5의 챕터 3 또 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시 뒤에 다시 만나 뵙게 될게요.